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이철 박사님, 중국 전문가님. 아, 중국 안 가셨네요? 예, 못 갔습니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곧 중국 간다고 예. 들었는데 왜 그 안- 요즘 차단돼서 막 못 그렇습니까? 가시는 겁니까? 예, 못 갔습니다. 항공편이 취소가 돼가지고요. 아이고야. 예. 중국으로는 아예 지금 입국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편만 남기고 다 취소시켰습니다. 아, 중국 비행기 들어오지 정부에서요? 마라. 예, 그러니까 어차피 베이징은 아직 통제는 완전히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필요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들어와라. 그래서 가시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직항도 없어졌고요. 예. 예, 대련에서 다시 PCR 검사 받아가지고 격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베이징 아이고야.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네. 요즘 참 중국이 난리네요. 예. 중국 상황은 좀 들으신 게 그래도 저희가 듣는 것보다는 업데이트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상황은 어떻답니까? 지금 확산되는 건 정말 무서울 정도고요. 예. 예, 지금 상하이나 광저우나 베이징에 있는 친지들 연락해 보면 네. 좀 다들 걱정하고 상하이는 뉴스에 보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식품 같은 게 잘 공급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오죠. 그래도 예. 그 블록 내에서는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해서 여긴 다니지 마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블록 내에서도 못 다닙니까? 아예? 그게요. 우리가 블록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 식으로는 그냥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는 자기 집 문 밖을 못 나갔는데 예. 이제는 단지 안은 다녀도 된다는 허가를 해줬다는 거고요. 예. 그것도 이제 저위험도 단지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밖은 못 나갑니다. 산책만 햇빛 쬐는 산책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할 수 그 있다. 정도까지는. 요 정도. 예.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막아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막아집니까? 일단 오미크론이 이미 예.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예. 얼마나 지금 전파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상하이가 워낙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아하. 잡힐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엔 심상치 않아 쪽이세요? 저는 심상치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력은 신뢰하시면서도 네.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뭐 하면 전원 의심되는 그러니까, 지역은 왜- 전원 다 검사. 혹시 뭐 왜 다- 그렇게 다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그 그렇게 통제력으로 막아왔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 이번에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설은 다른 분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예. 아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정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중국이 여태까지 방역에 사용한 백신은 어. mRNA 방식, 예. 그러니까 화이자나 뭐 모더나의 방식이 아니고 네. 전통적인 백신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홍콩 쪽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효과가 한 20% 정도 낮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오미크론 같은 게 오면은 이렇게 좀 효과가 낮은 백신을 맞춰가지고 과연 단체 면역 같은 게 될 수 있느냐,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mRNA 백신을 이걸 맞춰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 국내에는 mRNA 백신이 없으니까 예. 이걸 사와야죠. 사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돈이 14억 인구한테 2번, 3번씩 접종할 돈이 이게 얼핏 계산해봐도 수십조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요. 네. 근데 중국 정부 예산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정부 예산하고 비슷한데 갑자기 이렇게 몇십 조의 예산을 쓰기가 어렵고 그거는 또 콜드 체인 같은 부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계산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국산 mRNA 백신 나올 때까지는 저런 식으로밖에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일이네요. 감염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맞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상하이에서 지금 13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됐는데 네. 사망자 없고요. 예. 중증 감염자 한 사람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에 있는 주민들은 슬슬. 뭐 13만 명 중에 아무도 안 죽고 한 명 정도 중증 감염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전부를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느냐. 불만이 그래서 나오겠죠. 예, 불만이 이런 있고. 불만들이 나오고 있죠. 야, 그러면 좀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확산될 것이고. 예, 그런데 그게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념 투쟁하고 또 연계가 돼가지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한테 저희가 한번 여쭤보려고 또 모신 거는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네네. 우리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해서 예. 조금 여쭤보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에너지 정책 뭘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중국의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 같아요. 예, 하나는 에너지 안보, 다른 하나는 저탄소. 네, 그리고 실제 구체화되는 정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을 하자면요. 예,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원자력에 집중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에 이제 집중할 텐데 요즘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수소 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예. 그래 이게 조금 그 배경을 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히 잡히지는 않고 예. 이것저것 추측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소 에너지. 네. 우리나라는 수소 에너지로 뭐 언제까지 어떻게 가겠다 이런 쭉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예, 중국 예.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중국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백화점식으로 안 하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 쪽도 원래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책 부처나 또는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의견이 예,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대안을 놓고 봤을 때 네, 수소 쪽은 우리가 뭐 큰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뭐 하기는 하되 뭐 너무 희망 걸지 말자. 뭐 이런 논조였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봄 뭐 요 정도부터 갑자기 수소 에너지가 솔솔 막 나오더니 네. 작년 하반기부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와 예. 관심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는 뭔가 배경이 있다. 어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박사님은 아직 뭐 구체적인 추측이나 이런 건. 그 추측이 약간 있긴 한데요. 네. 앞쪽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뒤에 좀 예. 간단하게 네,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우선 그 중국의 에너지 안보하고 저탄소 정책은 예, 저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에너지 안보인데, 안보. 예. 근데 이제 포장을 저탄소 정책으로 포장을 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주장을 하려면요. 예,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막 돈 많이 넣어야 돼. 예. 빨리빨리 해야 돼. 왜요? 우리 에너지 안보 때문에. 어라? 왜 갑자기 에너지 안보? 뭐 무슨 일이 날려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불안해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당위정처럼 예. 코팅을 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우리 저탄소 위대한 해야 돼. 중국이 예. 저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아름답잖아요. 예. 결국 에너지 안보라는 게 석탄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의존을 줄이자는 줄이자. 건데.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근데 그거 줄이자.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니까 이러면 뭐 또 큰일 나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환경으로 석탄 석유를 줄여보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같은 얘기라도 좀 달리 들린다.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건 그건 다 그럴 수 그럴 있겠네요. 수 있을 거고. 그럼 예. 실질적으로도 필요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결국은 저탄소로 가려면 태양광 풍력 해야 되는데 네. 그 에너지 전기를 저장을 배터리에다 할 거냐 수소로 할 거냐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배터리에다 하면 그 많은 배터리 어떻게 만드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우선 그 중국의 에너지 구조를 한번 간단히 보면요. 예. 제가 그래프 그림을 예. 하나 준비를 예. 했거든요. 좋습니다. 이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가 있는데요. 네. 아래쪽에 그 녹색 부분 두 개가 뭐냐면 맨 아래가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누구나 쓰는 전력 발전과 난방입니다. 네. 이걸로 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그 제조업 공장들에서 나오거나 네. 뭐 만들려고 나오거나 예.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운수 및 교통,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비행기, 철도 네. 예.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 구조를 보면 사실 각국의 상황이 좀 보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크죠. 예. 세계 속의 공장이니까 이제 그렇고요. 아 그러네요. 중간에 있는 저 약간 진한 초록색 저거네요. 러시아를 보면은 이제 전력 및 난방이 굉장히 크죠. 네. 추운 네. 나라니까요. 예. 예. 그런데 뭐 제조라든가 교통 운수 쪽은 상대적으로 적죠. 작네요. 반면에 이제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데는 이제 교통 쪽, 그러니까 예. 자동차로 인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많고. 있어요. 아하.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보여드린 그 그래프 중에 예.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 각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하는 방식별 비용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태양 발전이 제일 적은 걸로 나와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석탄 같은 게 제일 싸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태양 발전이 이제 가장 싼 거죠. 네. 아 단가별로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그래프는요. 예. 이거는 이제 중국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예. 전문가들을 방문해 가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고 되어 있냐 하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회색 부분이 이제 화력 발전 부분인데요. 아하. 이게 화력 발전이 그러면 대부분이 이게 석탄을 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석탄 떼는 양이 조금씩 증가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석탄을 지금까지처럼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작년에 그 전력난을 겪으면서 예. 이거 어마뜨셔라 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폭 증가하는 쪽을 보면은 풍력 발전하고 태양력 발전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력 발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네. 수력 발전은 늘긴 늘지만 조금밖에 안 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의 계획을 보면은 수력 발전은 남수 북조라든가 이 수자원 관리를 하면서 건설하는 대규모 댐이 만들어질 때 예. 겸사겸사 발전량이 느는 정도 거기까지만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원자력 발전이죠. 예. 근데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는 걸 보면 전체 그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적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 숫자를 보면 254% 증가하는 걸로 돼 있죠. 2050년까지.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다 무슨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할 텐데 네. 그때까지 전력 수요가 비는 거를 메꿀 방법이 별로 없어서 네. 그냥 원자력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주신 표들의 결론은 그럼 어떤 걸까요? 뭘 어떤 의미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중국이 정말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다른 국가하고 똑같이 네. 전력 난방이 중요해요. 예. 근데 전력 난방을 하는 에너지가 지금 중국에 쓰는 건 석탄하고 이제 그 가스인데 네. 예. 가스는 수입해 와야 돼요. 근데 네. 석탄은 자급이 돼요. 예. 그럼 가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전부 수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이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 러시아네요, 러시아? 네, 이게 이제 그 파랗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야말. 예. 네. 그러니까 북극해 쪽에 있는 거대한 천연가스 원입니다. 가스전. 예. 여기서 대규모로 가스가 나오는 거를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거가 뭐 노드스톰 1, 2 뭐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가고요. 이거를 이제 중국 쪽으로 보내는 게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제2기가 지금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안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파이프라인 딱 깔면 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안전한 거예요. 예. 그럼 안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지 않은 거요? 석유 실어오는 거 안전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죠? 예. 석유를 가져오려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멀리서 중동에서 실어와야 돼요. 힘들어와야죠. 배로 와야죠. 배로 그렇죠. 와야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작 중동 지역에서는 중국이 배로 실어 오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 나라가 없는데 네.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인도도 이제 쿼드니 뭐니 해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예. 게다가 국경 문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일에 사태가 생긴다면 아하. 말라가 해협을 봉쇄하는 건 틀림없다. 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아. 말라가 해협이 봉쇄되면 우린 석유 어디서 가져오지? 그러면 남미에서 가져오거나 이것도 항공로가 다 미국 영향권 내를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석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니즈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석유인데 음.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이 음. 미국이 깡패 국가로 지명한 나라들이에요. 네, 북한 다 연결돼 있네. 연결돼 있네. 그런데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북한, 재밌네, 중국, 이거. 파키스탄, 이란이 딱 이어져서 와. 요렇게 회랑이 이어지는데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러시아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도 위에다 선을 그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네. 네.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그냥 끌면 되지 않을까? 아예. 그래서 이란에서부터 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어. 자기들하고 사이가 좋은 파키스탄을 거쳐서 예. 네.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그 펀잡 지방 예. 카시미르 지역을 지나서 지나서 중국으로 끌고 오겠다. 와. 저것도 말 되네요. 말 되네. 근데 저 프로젝트는 나온 지가 이제 10년도 넘었는데요. 네. 저게 이제 착수도 못했어요. 왜냐? 예. 미국이 반대해서. 미국이 미국은 반대도 당연히 그럼 찬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았으면 중국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그랬을지 몰라요. 네. 근데 십몇 년 전에 중국의 상황에서는 네. 미국 및 서방이 압박하는데 예. 난 그래도 하겠어라고 아하. 더군다나 이란하고 협력해서 저렇게 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걸 돌파할 자신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해보다 말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크게 맘먹고 해야 되는 일인데. 맘 그래서 먹고 해야 되는 중국 일이네. 입장에서 보면 예.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뭐 난방이니 뭐 이런 거는 네. 어떻게든 가스 끌어오고 석탄 끌어오면 된다. 그런데 석유를 써야만 되는 거. 네. 이거는 방법이 없네. 그럼 뭐가 석유를 제일 많이 쓰나? 라고 봤더니? 자기네 자체 수요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53%인가를 전부 자동차니 이런 게 쓰는 거예요. 전기차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전기차로 다 바꿔다. 전기차로 바꿔. 뭐 중국은 한다면 하니까 그 전기는 뭘로 만들어요?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전기 자동차가 쓰는 전기는 그럼 뭘로 만들지? 네. 원자력?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예. 아름답게 예. 풍력 발전,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태양광 발전 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음. 하나는 이제 작년에 그 전력난 났을 때 보듯이 예. 가만 보니까 이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되고 태양광 발전은 햇님을 봐야 돼요. 예. 네. 그런데 막 장마가 오고 그러면 태양이 안 나와. 네. 우리는 전력이 급할 때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안 되고 이젠 뭐 정상화돼서 별로 필요 없으면 잘 돌아가. 예. 이건 문제인데 이거. 어허. 이게 긴급할 때 쓸 수가 없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당분간 원자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네. 당분간인데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예.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어디다? 하느냐? 어디다? 어떻게? 그럼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 그 해변에 짓죠. 예. 냉각수를 대량으로 쓰고 하니까. 네. 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그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상 원자력 발전이에요. 수상? 예. 그게 해상 아니라 수상?
해상입니까? 이게 물 이제 위에? 내륙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해상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큰 배에다가 음.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거예요. 배 위에. 네. 그리고 이 배를 그 연안에다가 갖다 놓고 바다에다 네. 띄워놔. 예. 가까운 바다에 띄워놓고 거기서 전기줄로 이어서 어. 전력을 연안에 있는 도시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떠다니는 원전이네요. 괜찮아요? 이 대역- 기술이 원래 그 구소련에서 개발이 돼서 실제로 사용을 했어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스마트 원전 기술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구소련에서 우리가 좀 배운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중국도 똑같이 그 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박 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로를 2기 정도를 세워가지고 예. 그러면 그러면 한 뭐 그 10만 인구 정도 되는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18척인가를 띄우겠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배에다 해요? 그냥 내륙이나 해안에다 하지. 일단 그 명분은 음. 우리가 잠정적으로 잠시 쓸 거니까. 예. 네. 네. 예. 쓰고 나서 그 배는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게다가 이 배가 이 해상 원자력 발전이 발해만부터 시작해서 쫙 그 바닷가를 타고 이제 배치가 되게 돼 있는데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고 이게 중국 정부에게 무슨 그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우리는 왜 불안해요, 박사님? 그 다 서해안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서해안에 쪽에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고 나면 우리한테 영향 줄까 봐요. 그렇죠. 곧바로 서해가 이제 방사능 투성이가 되겠죠. 야. 그렇지.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중국의 예를 들면 왜 이제 수력 발전도 서쪽에 있는 수력 발전을 해서 네. 동쪽에 이제 연안에 많이 예, 이제 예. 전기를 많이 쓰니까 상하이 뭐 이렇게 이쪽에 많이 쓰니까 다 이제 서쪽에서 만들어서 동쪽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쪽에 있는 전기를 수요를 커버하려면 동쪽에 있는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거기다 원전을 세운다.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네. 의혹이 가는 거는 이 바다 위에 띄우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예. 이 바다 물 속에 잠기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도 같이 있거든요. 물 속에요? 예? 굳이 왜? 그러니까요. 굳이 왜?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뭐 배 위에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돈도 더 들 것 같고 돈도 더 들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거 뭐 관리도 힘들 것 같은데 예. 이걸 왜 굳이 물 밑에다가? 어. 근데 이제 놓겠다는 장소가 이제 광동 그리고 복건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남쪽 해안. 남쪽 해안. 그 중국 안에서도 왜 물속에 합니까? 예. 라고 물어볼 텐데 예. 자문자답도 없어요. 이 물 밑에 놓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음. 그런 걸 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조금 한 토막 두 토막 나올 뿐이지 자세한 내용이 그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네. 위치가 왜 네. 그게 그렇게 남쪽 바다냐? 네. 저는 그게 군사적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양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예. 지금 타이완에 있는 현재 군대 병력이 예. 지금 한 30만 정도 되는데 전시가 되면 한 50만 늘겠죠. 음. 그러면 인민해방군도 그에 상응하는 군세가 거기 집결을 하면 뭐 200만 300만이 집결을 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 양안에?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복건성 그 타이완을 마주대고 있는 아하. 그쪽 해변에. 군사 기지들에 예. 대부분 해변에 가까운 지역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쪽에 아마 대량의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는 그러면서 우리 전력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증거 있냐? 없습니다. 어. 그냥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물속에다 만들거나 배로 띄울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아니야. 근데 아니 아니 적절한 곳에 육지에다 해변에 만들어 놓고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는 그런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육지에 하려면 그 육지의 지형에 따라서도 건설을 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배는 예를 들면 똑같이 구격으로 만들어서 어디에다 그냥 이렇게
띄워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부지로 뭔가 확보하는 문제나 단점이 이런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 하지 않았겠어요? 단점은 있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단점이 중국은 많죠. 부지 확보 신경 안 써도 돼요. 중국은 부지 확보 네, 신경 안 써도 그냥 저기다 하자 그러면 해. 그냥 내일 저기다 짓는 거다. 네. 모레까지 이사가 네. 그러면 가는데. 예. 하지만 이제 그 왜 그런 식으로 해안을 타고 설치를 하느냐? 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서쪽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동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게요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 송전하는데 송전 비용이 손실도 많겠지. 발전 비용보다 더 들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 풍력 발전을 어디서 하느냐면 대개 뭐 신강 위구르 뭐 이런 데서 합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어디서 하느냐? 어. 마찬가지로 뭐 고비 사막, 뭐 타클라마칸 아 사막, 그렇죠. 이런 외진 곳에서 하는 거다 다. 사막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막을 생각해 보면 비는 안 오죠. 하루 예. 종일 햇볕은 쨍쨍, 어. 모래알은 반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효율도 크고. 어. 그리고 그런 동네들이 이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한테 딱 맞는 프로젝트야. 중앙정부 선생님 우리 예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잔뜩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신강 위구르 같은데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갑자기 밭이 나타나요. 태양광 밭이요? 태양광 밭이 막 나타나고 또 이 풍력 발전도 네. 뭐 몇 킬로를 가면서 그냥 뭐 수백 개가 이제 막 나타납니다. 어. 바람의 계곡 뭐 어쩌고 뭐 이런 예. 것처럼 예. 쫙 그 돌죠. 어. 문제는 그런 사막 같은 데다가 발전소를 만들면 발전 비용은 싼데 끌어오는 주변에 비용이- 전력 쓰겠다는 놈이 뭐 양치기 소년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만드는데 쓰는 놈이 없어. 보내야 되는데 그게 더 비싸. 이거 뭐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생각 못 하고 지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뭐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잖아요. 네. 예, 네. 공항도 일단 만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예.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동쪽 지역은 계속 그 전력 부족 현상이 있기도 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안보 차원 또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좀 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수소 에너지가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를 예. 잘 생각해 보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소 그 자체를 연료로 쓰는 방법하고 네. 또는 수소 전지의 매체로 쓰는 방법하고. 네. 예. 예. 근데 수소 전지로 쓰는 방법이 요즘은 그 주류가 돼 있죠. 연료전지. 예. 바로 어. 수소 연료 전지 형태가 되면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든 걸 수소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한다. 그렇죠. 하기도 하고 수소하기도 하고 뭐 배터리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이 소위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를 예. 많이 대량으로 했었죠. 예. 근데 대량으로 채굴한 지역을 보면 신강 위구르 지금 어. 말씀한 네. 그런 데예요. 예.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보면 전력은 싸구려로 막 생산이 되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싼 전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다 그쪽으로 가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아하. 마찬가지 이유로 뭐 알루미늄 제철소, 구리 제철소 이런 것들도 다 전력이 싼 곳에 갔죠. 와. 만약에 지금 이미 해안가에 그 해상 원전 배 위에 띄우는 원전이 이미 설치가 막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될 계획입니까? 지금 어때요? 금년부터 설치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대로 될진 몰라도요. 네. 어. 배 위에. 배 위에 하다가 확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잠수 그러니까 물속에 하는 거는 전쟁 날 때 폭격 안 당하려고 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잠수함으로 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전쟁 나면 저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라고 하면 그냥 이런 데 지어놓고 평소에도 저쪽으로 전선만 깔아놓으면 되지 굳이 배를 근처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제 생각은 이게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점 같아요. 공개된 정보가 왜 너무 그러는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그걸 알려는 노력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관심 네, 가져보자.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문제인데요. 우리를 치면 서해안이잖아요, 다. 예, 거기에 원전을 바다 위에 띄운다고? 예. 아이, 진짜 신경 쓰이네 되게. 엄청 신경 쓰이죠. 아니 미세먼지만 와도 난린데.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신경을 좀 써보자. 네. 업데이트가 좀 있으시면 그럼 한번 좀 전해주세요. 네. 시간도 벌써 마무리되고. 이거 처음에 갖다 놓기로 했는데 네. 이거는 박사님 쓰신 박사님이 책이세요? 최근에 쓰신 책입니다. 중국 주식 투자 비결. 어허. 이건 뭐 필요하신 분 괜찮으니까 뭐 네. 사서 읽으시면 페이지 투북스는 아니지만 재밌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중국 주식 안 좋은데 네. 맞아요. 마지막 코멘트 좀 하나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중국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차 관련된 그 주식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주식들 네. 뭐 알리바바, 뭐 빈토또 뭐 어떻게 보시는지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독점적 위치에 있는 민간 기업은 아마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네.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예. 알리바바, 빈토또, 예. 텐센트 다 독점이지 뭐. 예.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 예. 아하. 반독점이 엄청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런 서비스 없이는 이제 못 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알리바바 같은 놈이 한 10명, 100명 나와서 경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키울 거다. 네네. 기업을 쪼개거나 다른 경쟁자를 키우거나. 네. 그게 비효율일 수도 있고 또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너무 크니까. 그거는 뭐 기업이 커서 문제라기보다도요. 네.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했는데 네. 그 국가 경제 운영 전략상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죠.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쪽이 너무 한쪽이 너무 크면 안 하면 된다. 일자리 잘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다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주식 중에 그래도 빨리 반등할 거야. 반등하면 내지는 괜찮아 하는 거는 묻지 말라는 표정이신데. 네, 누가 뭐래도 그건 뭐 전기 자동차 쪽하고 네. 반도체 쪽이 될 겁니다. 전기자동 반도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 좋을 때 공부해야죠. 뭐 한참 좋을 때 공부해서 사면 또 그렇기도 하더군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언제 중국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저희는 뭐 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가시기 전에 또 시간 있으시면 한번 또 와서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